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꿈의 항암제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비싼 치료제가 얼마쯤 할까요? 한 정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 세포 치료 전략연구단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김태돈입니다. 저는 오늘 그 주제와 동일하게 유전자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세포치료 연구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 그림에서도 보여듯이 이게 사실은 좀 과장된 그림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분홍색의 이 암세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이 면역세포들, 이 파란색 계통의 면역세포들이 함께 존재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없앨 수 있나,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면역세포 중에서도 이제 항암 기능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내추럴 킬러셀, 그리고 NK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할 텐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이 암세포예요. 그리고 이 녹색이 NK세포인데요. 굉장히 접촉을 잘 하면서 이 암세포를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돌아다니죠.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이벤트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죽이지를 잘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유전자 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고 그랬더니 이 카NK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암세포와 잘 접촉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빨갛게 암세포들을 이제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포 자체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이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유전자를 도입해서 훨씬 더 기능이나 뭐 성능들을 높여서 훨씬 이제 치료제로 개발하는 것들이 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의학이나 치료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미래의학은 정밀의학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밀의료라는 거는 이 사람은 개개인의 어떤 그런 유전자 또는 환경 그리고 생활 습관 등의 이런 개인 차이들을 고려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옛날에는 똑같은 증상이면 똑같은 약을 먹었어요, 그냥.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걸 분석해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개인마다 또는 어떤 그룹마다 다양한 이러한 그룹이 형성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으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다라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는 이제 사실은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아프면은 청진기를 어디에 뭐 이렇게 가슴이나 뭐 이런 소리 나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을 예측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유전 정보를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진료 기록이나 또 각자의 이제 성장 환경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게 되면 질병도 이제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예방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기에 시작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 의약품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시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오 약품은 말 그대로 생명체에서부터 유래한 원료나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약품을 우리는 바이오 의약품이라 그래요. 한창 지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시대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3세대, 4세대라는 말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것들이 한창 지금 연구 중이고 또 개발 중에 있긴 하지만 의약품 시장은 여전히 70% 이상은 우리가 약국에서 접하는 그런 쓴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어떤 전망보다도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니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항체 치료제가 굉장히 큰 그 치료제 시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그 항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럼 미래형은 뭐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날까 보게 되면 사실 이런 수준입니다. 기술의 난이도는 정말 이 우리가 이동하는 수단으로 봤을 때 자전거와 정말 우주 왕복선 같은 개념의 복잡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된 거는 결국에는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또 그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시대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 이익에도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제품으로 나와 있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게 되면 꽤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항체 치료제이지만 유전자 치료제도 계속 꾸준히 상용화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 치료제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런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그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아마 좀 예측하고 계실까요? 우리 약국에서 먹는 약들과 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을 이런 바이오 약품들의 가격 차이를 한번 보면 되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가장 비싼 치료제가 얼마쯤 할까요? 한번 예측해 보시죠. 유전자 치료제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FDA라고 하는 미국에서 식약처에서 허가 났던 것들인데요. 한 25억 정도 합니다. 1회만 맞으면 되고요. 그래서 25억 정도인데 희귀 난치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가격보다는 이러한 그 윤자 치료제가 상용화되고 실제로 효능이 있다라는 측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또 이제 생산하는 그런 라인도 굉장히 간단해져서 훨씬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세포 치료제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면역 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면역 세포 치료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면역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우리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쌓듯이,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철책이 있듯이 휴전선이나 이런 데 동일하게 이제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슈가 많이 됐죠. 근데 코로나는 외부의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 주적은 대부분 다 실제 사람 사는 데도 그렇고요.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그게 바로 암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암이 왜 문제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빨갛게 암화가 됐어요. 근데 이게 싹 없어지면 좋은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딱딱한 암같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암들이 결국에는 자기한테서 변한 거기 때문에 자기를 인식해서 자기를 죽이는 건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암세포하고의 전쟁은 굉장히 깁니다. 암은 짧게 말씀드리면 정말 사망률 1위 질병이고요. 정말 한 4초에도 한 분 정도 돌아가실 정도로 전 세계에 암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많은 그 수술, 그 다음에 항암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는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받고 나서 5년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것들은 이렇게 방사선, 약물, 수술 이런 걸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다시 활성화시켜가지고 암세포와 싸우기 위해서 암을 치료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면역 치료제예요. 항암 면역 치료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학계에서도 또 의학계에서도 굉장히 곽광을 받으면서 연구 중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개가 지금 면역세포 치료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몸에서 면역세포 중에서도 암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백혈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백혈구 중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잡아먹는 대직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T셀, 또 B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NK셀이라고 해서 직접 가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카라고 하는 그 유전자를 도입할 수 있는 대상들이 돼요. 왜냐하면 다 암과 관련있기 때문에 대직세포나 T세포나 NK세포들이 다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카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장점들이 이제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들인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오버랩 되는 게 있나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몸에 암과 관련된 면역세포가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고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치료제로 만들 때 이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좋은 점만 가지고 만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면역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거기에 유전자를 도입하고 했을 때 그 장점에 맞게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CAR-NK라는 거를 개발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CAR-T 또는 CAR-마크로페이지 같은 이런 다양한 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조합이 되면 좋은 치료제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통계적인 건데요. 보면 CAR-T 치료제, 그다음에 CAR-NK 치료제 개발하는 거 보면 CAR-T는 아까 8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논문이 나오면서 지금은 1000건 안팎으로 전 세계에 이제 임상이 진행 중에 있어요. 임상이라는 거는 이제 이걸 상용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들을 사람을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중에 있고요. 그렇지만 NK는 조금 늦게 시작해서 한 100건 안팎 정도 현재로 개발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도 10여 년 전부터 이제 CAR-NK 또 CAR 치료제에 관련된 거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저희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 플랫폼은 대부분 다 남들이 하고 있는 걸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습니다. NK세포를 활용한 암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원래 NK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시험관에서 분화해서 정복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좋죠. 굉장히 이제 건강한 사람한테 뽑아서 그걸 잘 적복시켜서 환자한테 넣어줄 수 있는 기술들이 어느 정도 확립이 좀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모든 암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CAR-NK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바이러스를 전달한다든지 또 RNA를 전달한다든지 또는 이제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줄기세포에다가 이 유전자를 도입해 놔놓고 그거를 이제 NK세포로, CAR-NK세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굉장히 이제 꿈의 항암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효능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거나 또는 그 다음에 동종의 면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그런 치료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미래의 유전자 세포 치료는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까요? 사실은 요즘 더 한 단계 가야 될 게 뭘까요? 빅데이터, AI. 사실 그게 키워드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접목돼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전자가 도입된다는 것은 유전자는 굉장히 빅데이터를 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사실은 디자인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유용하다고 하는 이러한 칼을 이제 디자인하는 것들이 있는데 디자인이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도 AI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도 mRNA 디자인, 최근에 mRNA 백신 많이 들어봤죠. 그것도 디자인이 필요한데요. 그럼 사람으로 하기는 되게 유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빅데이터 베이스드 그리고 AI 베이스드 디자인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카 디자인도 우리가 확실히 이제 미래형에는 훨씬 더 효능이 좋은 것들도 AI 베이스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딜리버리 하는데 주용한 LNP나 아니면 RNA 같은 그런 것들도 AI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능이 좋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뭐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살아있는 약, 그 대표적으로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 그 중에서도 이제 CAR-NK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빨리 시작하는 first in class처럼 이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유전자 세포 치료제의 하나의 표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직 고형암은 이러한 그 CAR-NK로 아직 정복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임상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또 모든 과학자들이 바라는 거겠지만요. 이런 고형암이 이렇게 정말 얼음이 녹듯이 녹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는 또 저희들과 또 임상인 선생님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